나는 우리 사회를 고발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기사가 하나 뜹니다. 단독 고 김새론 사생활 폭로 유튜버 A씨 영상에 큰 고통. 부와 대화 전환 권영찬 소장. 전일 2월 16일 애처로운 한 여배우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31분 일간스포츠에 이 기사가 뜬 이후 세상은 한 사람에게 안타까움과 애처로운 분노를 토해냅니다. 연예 대통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진호 기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약속이나 된 듯 언론은 이런 기사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김새론 논란 다룬 유튜버 비난 폭주의 영상 비공개 무책임. 김새론 유튜브 영상에 큰 고통 반복되는 연예계 비극. 이 모든 문제는 이진호다. 저기 이진호가 있다. 저 기자 아닌 기자놈을 라.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 현장을 보면 제1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 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자, 17일 기사를 분석해 봅시다. 이 기사를 게시한 일간스포츠는 전년과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유진스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유진스와 민희진 씨 측 주장을 우호적으로 강조했던 매체입니다. 이 매체의 논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24년 11월 27일 유진스 멤버들이 통고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한 일간스포츠 연예 1팀장 전영학 기자의 직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를 K-팝 산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해견으로 보았고, 번역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또 K-팝 역사의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라고까지 평가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 이진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스포츠가 인수한 이데일리의 수상식에 유진스 멤버가 참석하는 것이 저 논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곧 이진호 기자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불편한 껄끄러운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입니다. 권영찬 씨는 이진호 기자와 최소 몇 년 이상 전년 2024년에도 상호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권영찬 씨는 스스로가 사회적 권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써온 것으로 읽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4일 이진호 기자는 이런 권영찬 씨의 커렐대학교 정교수 관련 취재를 통해 교수로 권영찬 씨의 행위에 허위가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원한과 원한을 직접적으로 보복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려면 이진호 기자의 기사 이후 권영찬 씨가 2024년 8월 5일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정의로 의원이 주최했던 온라인 사이버레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섰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8월 4일 테크월드 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영찬 씨는 한 경찰의 수사자료 유출로 인해 사이버레카의 공격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성균 사례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는 행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는 시계를 2024년 12월로 돌려봐야 합니다. 저 토론회 사례가 되는 고 이성균 배우님은 2023년 12월 27일 안타까운 선택을 하십니다. 고 이성균 배우님은 2024년 10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마이크를 투약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님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이를 어떤 작전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시고 계셨고, 거짓말 탐지기를 써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차례 모발, 채모, 정밀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를 고소하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가세연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의 통화 내용을 모두 공개합니다. 고인의 사생활이 모두 공개된 그 다음날 배우님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성균 녹취록 가세연 비판에 고인 명복 빈다 죗값은 이라는 기사였고, 내용은 가세연이 당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당당히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성균 배우의 죽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성균 배우는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가세연은 이에 대한 대중의 책임 추궁과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해 8월에 사이버레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선 것이 권영찬 씨입니다. 고 이성균 배우님의 사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에 가세연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랜만에 새로운 간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연결해 주신 권영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이자 전날까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였던 고 이성균 배우님을 범죄자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후 그 사례를 국회에서 발표하는 권영찬 씨는 발표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그랬던 가세연의 빛과 같은 광고를 연결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앞서 소개된 기사를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결국 사이비 교수, 사이비 기자가 된 권영찬 교수의 사례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왜 사이버레카들은 연예인들을 공격하고도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나에 대한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진우 기자의 7월에 있었던 커렐대학교 정교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권영찬 씨가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례가 되었던 고 이성균 배우님의 사례는 8개월 전 절했던 가세연과 강연 후 겨우 3개월도 되지 않았던 권영찬 씨와의 관계를 미루어 보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사례로서 발표되었을까 의심이 되는 건 저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시 2월 17일 기사로 돌아와 봅시다. 기사를 냈던 일간스포츠는 이진우 기자와 대립적인 기사를 내고 있었고 권영찬 씨는 앞서 본 것처럼 극단적인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권영찬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고 합니다. 일간스포츠는 과연 이런 식으로 당시의 권영찬 씨를 표현할 수 있는가? 앞서 소개한 기자협회의 윤리 8을 보면 8.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한다. 취재원과는 공과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찬 씨는 스스로 2015년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박사 또는 교수로 불렸던 사람이 권영찬 씨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는 비인가협회에서 시작하여 인가단체인 사단법인화되는 작은 협회의 간부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가단체와 비인가단체의 권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는 편입니다. 권영찬 씨는 자신이 만든 이 협회를 홍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베타뉴스의 기사입니다. 서두에 한국연예인 협회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인간단체는 협회를 홍보하기 위해 자기 기사를 내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의 기사가 2015년 오늘까지 수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사를 내는 것이 목적일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고 난 기사에는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등록협회와 서울시 비영리단체 등록 현황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협회를 만들고 스스로 협회라 불러온 단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방지협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2월 17일 스스로 불러온 단체를, 그것도 비인가단체를 일간스포츠에서 공인을 해주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부터 아크는 언론윤리 회복협회의 소장입니다. 그렇게 보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사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2025년 2월 17일 그 시간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교수 또는 박사로 불러왔던 권영찬 씨를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 공인시켜주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메이저 언론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를 공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진호를 껄끄럽게 봤던 언론사,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은 이진호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있다. 그런 사람의 제보를 받았던 언론사는 적대관계에 의한 제보인지 확인하지 않고 공인하면 안 될 만한 신분인 듯한데 이를 공개적으로 공인시켜주는 일을 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언론사들은 이를 그대로 의심 없이 기사화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서 소개한 기자협회 언론윤리 사회 항목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저런 일을 했던 일간스포츠의 제1팀장 권영하 기자는 2월 19일 저런 일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진호 기자를 상대로 2월 20일 유튜버 이진호 씨 영상에서 사실과 다른 많은 내용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전영하의 직피를 씁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간스포츠는 이데일리가 인수한 뒤 조직 재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사이버레카 채널을 모니터해서 기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3월 10일 이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또 냅니다. 전화 안 받았다고 고 김세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의 법적 대응 시사란 제목의 기사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진호 영상에서 세론이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이 있는데 세론이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며 이게 자속하는 배우의 태도냐고 비아냥대는 내용이 있다. 바로 그날 세론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1월 8일 연예 대통령 이진호의 김세론 또 셀프 비싹 결혼설 후 잠적 연락해봤더니란 제목의 영상. 바로 이날에도 김세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미수에 그쳤던 것. 일간스포츠의 당일 유족 인터뷰를 받아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1월 8일의 기사를 잠시 살펴봅시다. 메리 김세론 남성과 스킨십 사진 올렸다 비싹. 이 기사는 일간스포츠가 문제의 그날 1월 8일 오후 2시 22분에 올린 기사이고 대략 3시경에는 이런 기사가 뉴스지상을 도배합니다. 제목만 잠깐 살펴보면 결혼설 해프닝, 결혼은 아냐, 또 경설 논란, 게시물 비싹, 추측글 비싹. 이진호 기자가 당일 올린 내용에 전화를 유족이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봤다. 취재 아닐까요?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1월 8일날 그날 1월 8일날 올라간 기사입니다. 단독 김세론 결혼설 직접 해명 사실 아냐. 우리는 이진호 기자의 후속 취재를 통해 당일 고인이 뉴욕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직접 해명입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NS 기사마다 조롱 섞인 기사. 김세론 벼랑 끝 내몬 악성보도 SNS 스토킹. 이진호가 전화를 했다가 이후 소외를 밝히는 멘트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뉴욕에 계셨던 고인이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고 말이죠. 많이 어색합니다. 또 어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제보자 견영찬 씨는 3월 10일 전날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저 고 이성균 배우님을 범죄자로 불렀던 가세현은 그날 공교롭게도 유족의 대리인을 모시고 충격 단독 김세론 이끈 김수현, 김세론 15살 때부터 6년 연애라는 타이틀의 방송을 하며 이진호 기자만을 앞선 기사와 같은 의미로 고소를 천명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날이 3월 10일이고 2월 19일 이후 본인 방송을 이어갔던 이진호 기자는 3월 13일 김수현의 사주를 받았다. 김세희와 끝까진 갑니다 하는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까진 다양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가 다시 등장했던 3월 13일 공교롭게도 지난 24일 등장했던 연예기자 유튜버 청원 국민청원을 28일 기사화했던 언론이 4만 명 동의 넘겨 4만 명 넘어 4만 명 돌파 4.3만 명 넘었다. 국민청원 5만 명 임박 국민청원 5만 명 넘었다. 공은 이제 국회로. 이런 식의 기사인지 홍보인지 알 수 없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넘긴 5만 명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이후 이런 식의 기사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3월 10일은 사이버레카 문제에서 강연자로 발표했던 제보자가 사전에 이런 공지를 했던 날이고 이런 제보자에게 2024년 11월 광고를 받았던 고 이성균 배우님의 일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질타받았으며 장사의 신 김건모 씨 찌양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버레카의 파남 같은 이미지가 있는 가세형이 등장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로 인수되면서 사이버레카의 기사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일간스포츠가 흡사 공조라도 이룬 듯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모두 배제시키며 단지 하나 이진호가 8일날 취재했다는 것을 남긴 채 준비된 듯 동일한 움직임을 가졌던 기이한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후 김수현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세현이 내었던 소스를 흡사 받아쓰기라도 하는 듯 베껴서 냈던 기사들이 이진호 단 한 사람의 기자에 의해 조작 또는 조작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신뢰성이 흔들린 가세현은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카톡 하나를 던져놓습니다. 중요한 건 3월 10일 이후 무려 17일 동안 김수현 씨는 미성년자와 연애범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이 논란을 이끈 측에서 더 이상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겠다는 저런 말에 대해 분석하거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가세현이 던져놓았던 카톡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는 일을 합니다. 언론들이 그런 짓을 할 때도 이진호 기자는 카톡의 조작 가능성을 시연하였고 이전
이전에 가세연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사혜 씨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세연 받아쓰기를 100점을 했던 언론은 3월 31일까지 김수현 몰이를 하기 바빴고,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이런 기사까지 뜨는 일이 생깁니다. 가세연, 김수현 기자회견 앞두고 더 끔찍한 지옥 가기 전 사과해라 라는 가세연의 경고를 타이틀로 하는 기사입니다. 이날 유튜버 측은 소아 불긍, 수연아, 그나저나 불긍이 의미가 뭐냐? 너는 이 동영상이 무슨 장면인지 잘 기억하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김세론 양이 밤 10시 20분에 열심히 만든 닭도리탕, 그리고 그날 새벽 1시에 김서영 양에게 불렀던 노래 그대 한 사람, 오늘도 악마 사냥개 친중 리전 하오는 쓰레기 동영상 올렸더라. 너가 이진호 불러서 이상한 짓 시키는 거면 당장 중단해라. 이 기사는 김수현 기자회견 전 3월 30일 가세연이 자기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이고, 이를 기사화한 것이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자회견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무수히 많은 비난만이 남았습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교제를 했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의 원인이 되었냐, 이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문제의 제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1일 당일 나온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과 고인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언하는 당시 골드 메달리스트와 고인의 소속사 러넨트 대표와의 녹취가 무시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증명했었다고 해도 김수현 씨는 거짓말쟁이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되었음을 항변하고 있음에도 이 역시 조롱과 비난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2월 17일, 3월 10일, 3월 27일, 그리고 3월 31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는 잡놈일 뿐인 작가입니다. 그런 잡놈의 작가가 여기서 잡놈을 떼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작가 생활이라도 하려면 저 문화예술계의 기자님들 발바닥이라도 핥으며 꼬랑지를 흔드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현명하지 못한 저는 고발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저 빌어먹을 몰이는 누군가의 욕망과 누군가의 분노, 그리고 비틀린 언론의 치졸함이 짬뽕이 된 빌어먹을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로 인해 끝내 잡놈을 떼지 못하는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치졸하지 않기 위해 애는 써보았다. 나는 고발합니다. 당신들의 치졸함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음을.